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최근 MZ 세대들 사이에서 특히 핫한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알지 모르겠다. 갓생 살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죠. 들어보셨어요?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하는 단어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갓신. 네. 네. 그러니까 신생 살기. 신생. 신생아? 그렇죠. 신생아처럼 항상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살자. 뭐 이런 의미죠. 뭔가 딱 오마주 되는 것 같은데. 네. 좋았어요. 이렇게. 뭔가 알긴 아시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약간 오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느낌.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네. G.O.D. 갓 이건 맞아요. 이 갓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예요. 그래서 갓생 살기.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은 먼 미래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자 이런 느낌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요새 유행입니다. 약간 그런 건가? 니들은 내일을 위해 살지. 난 오늘만 살아 뭐 이런 아저씨. 오늘만. 네네. 끝장 보겠다는 거 아닌가요? 좀 오늘 무서웠는데. 그냥 끝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무튼 결국은 이제 소확행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때 소확행을 느끼세요? 저는 이제 MZ 세대의 끝물. 아니, 여기부터 들어볼게요. 네네.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가서. 끝물이니까 먼저 하시고 끝으로 오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치킨에 맥주 탁 먹을 때. 아침에. 진짜 소확행이죠. 맞아요. 예. 뭐 어떨 때? 예. 저는 아니, 이렇게 오는구나. 끝물이니까.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했을 때 뭔가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상쾌한 느낌.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뭐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그렇죠. 운동이나 하자 그래서 운동을 좀 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저요? 없어요? 아니, 김한솔 본부. 끝. 이렇게 저도 하나?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요새 저 룸메이트랑 같이 8시에 같이 이렇게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딱 1시간만 공부하자. 비현실적이야. 그럼 운동하는 걸로 합니까? 뭐 아니, 그게 본인이 행복하면 소확행이죠. 저요? 넘어갈까요? 아니, 얘기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진짜 그냥 친구들이랑 뭐 회사 끝나고 아니면 동료들이랑 술 먹고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저는 이제 요즘엔 좀 파주에 살면서 혼자 일을 좀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거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좀 짧게 얘기를.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를 기대했는데. 이게 소확행일 줄 알았는데. 야, 그럴 수 정말 있죠. 아니, 소확행일 줄 알았는데. 야, 그럴 수 있죠. 김대희 씨 갓생도 궁금한데요. 저는 뭐 대단하지 않고 1일 1식을 하기 때문에 매일 먹는 저녁밥 거기에 반주 한 잔. 좋죠. 그게 저는 소주 없나? 자, 이렇게 갓생을 사는 MZ 장병들도 취미생활이 아주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요즘 장병들끼리 메타버스인 아미버스에서 만나서 글램핑장에서 불멍도 하고 공연장에서 춤도 춘다고 하네요. 무슨 버스를 그렇게 많이 타요? 무슨 소리예요? 잘 모르시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MZ 세대 또 혜인 씨는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공간을 구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제 요즘 친구들은 광화문에서 만나자 하면 선배님은 이제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만나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요새 MZ 세대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있는 광화문 안에서 만나요. 놀랍죠. 그래서 거기서 콘서트도 보고 카페도 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미버스는 뭐죠? 이 아미버스 말만 들어보면 뭔가 BTS 팬클럽의 버스가 아닌가 맞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쉽지만 아니고요. 이 아미버스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만든 장병들만의 가상 공간입니다. 이 장병들이 휴대전화로 아미버스에 접속을 하면 자신의 아바타를 군복, 전투화 등등 이 무려 100여 종이 넘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꾸밀 수 있고요. 전우들과
연병장이나 캠핑장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미버스는 육군이 미래 군사교육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접 육군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장병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신전력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해양부대처럼 집합교육이 어려운 부대도 아미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미래에는 정군에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이야. 정말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자,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국군 멋있습니다. 네. 자, 오늘 행군기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행복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 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이렇게 바로 인용하네. 응용력이 좋네요. 아이디어 진짜 최고. 네. 카피. 예, 추석TV 개국 이래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특집이 있었죠. 일요일은 가요다. 1일가. 여전히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반응이 식지는 않고 있어요. 엄청 뜨겁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홈페이지에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요? 김대희 진행이 맛깔난다. 오, 역시. 혜인이 댄스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거는 맞지. 예, 뭐 3탄, 4탄 해달라. 깃발이 막 너무 막 정말. 깃발치고 있어가지고 요구가 현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김수용 리포터입니다. 공군 부대에서 1일가를 보고서 이제 그 추억의 노래들을 떼창하고 이제 막 따라하는 안무를 따라하는 이제 병사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같이 췄는데 추지 말라고.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띵립 띵리업. 야. MZ 장면들의 원픽은 누구인지 1일가 제3탄은 MZ 장면들이 픽한 4세대 걸그룹 4대 천왕 특집입니다. 와. 빠밤. 야. 오늘 또 혜인 씨의 귀여운 댄스와 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는데 김대희 씨 같이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요즘 노래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솔직히.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아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 MZ 세대들 문화를 너무 많이 선nhập하고 있다니까요. 야. 요즘 그 유행하는 춤 뭐. 넥스트 레벨. 뭔가요? 디그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넥스트. 손 다치신 거 아니세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는 그룹, 또 아는 그룹. 또 아는 그룹? 네, 또 아는 그룹.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거 맞아요? 모르세요? 배철수 그 선배님이랑 네, 맞아요. 박정호 선배님이 이번에 몇십 년 만에 다시 결성해요. 송골매. 자, 요즘 장병들이 사랑하는 그룹 어떤 그룹일지 이거는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 중에 요즘에는 어떤 그룹이 인기가 많죠? 네, 스터디 그룹 빼고.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터디 그룹 말고 저희 부대원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재 그룹들이 좀 더 인기가 많겠죠. 네. 다들 아시는 뭐 넥스트 레벨 에스파라든지, 에스파. 뭐 로꼬의 있지라든지, 톰보이의 여자아이들이라든지, 아이들. 뭐 스테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핫하지만 유독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혜인 씨가 알려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돼. 자, 우리 MZ 장병들이 사랑하는 최애돌은 누구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충성TV 1일 가요. 핫한 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MC 해 MC 대대입니다. 데이데이 궁금한 게 있어요. 약속하면 어떤 노래가 먼저 떠올라요? 약속이요. 저는 제일 먼저
약속해줘. 네네 약속해줘.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한다고? 약속해줘. 요즘 MZ들에게 약속하면 이분들이라고요. 누구요? 팬들에게 최고의 그룹이 될 것을 약속한 이 그룹. 누구지? We go, we go, we go, we go. 이 시절 우리가 사랑한 소녀들. Promise Line. 프롬스 나인. 6년째 나오는 거. 꼰대 씨가 같이 뭐 하나 찍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홍재 형님이 만났더라고요. 같이 밥 먹었더라고요. 왔지. 홍재 형님이 그때 촬영하면서 네. 그 신곡이 나왔었는데 이 신곡은 무조건 음방에서 1위를 한다. 1위를 안 하면 꼰대 채널을 접겠다 그랬는데 어머나. 진짜 1위를 했어요. 네. 나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요즘 MZ 장병들의 원픽 그룹 프로미스 나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뭐 익히 들었어요. 요즘 프로미스 나인이 국군 장병들의 원톱 그룹이라는 거. 네, 공동이죠. 공동 원톱이죠. 네, 그쵸. 네. 네, 프로미스 나인이랑 라붐도 있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프로미스 나인 네, 어느 정도 인기인가요? 이 프로미스 나인의 인기는 또 제가 또 보증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 요즘 군대에서 군가 다음으로 배운 노래가 프로미스 나인의 노래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라붐과 함께 그 말의 과장이 1도 없습니다. 아, 그래 프로미스 나인 노래를. 네, 그리고 특히나 군부대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척도는 네. IPTV에 생활관 IPTV에 설치된 뮤직비디오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청자가 국군 장병들의 플랫폼이라서 아, 2018년에 프로미스 나인이 데뷔했을 때 나온 노래가 뮤직비디오 차트 1위에 오르더니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프로미스 나인의 노래가 그 IPTV 10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야. 그래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요즘 장병들이랑 이제 대화를 해볼 때가 있는데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을 그냥 프로미스나의 뮤비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인기를 입증할 만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네. 요즘 거는 공병 미스터 나인. 이게 뭐야? 뭐야, 공병? 뭔가 느낌 잠깐만. 불안한데? 시작부터 볼게요. 이거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커버를 한 거예요? 네. 아 9명이네. 야, 진짜 신경이 저 바지는 어디서 가장 샀지? 중간에 있는 저 장병은 진짜 다리가 기네요. 네. 근데 잘해. 저걸 찍고 어디다 보낸 거지? 디테일이 좀 어머, 연습 많이 하셨는데? 어머, 저 자세가 된다고요? 어머. 아 귀여워. 저건 포상감인데. 저 정도면. 야, 최소 댄스 동아리에 있던 친구들이네. 그러니까요. 아, 댄 동백. 아, 진짜 요런. 잘 춘다. 2대8 가르마를 하고. 야. 야. 아니 이게 약간 프로급 시선 처리 아니에요? 네. 그쵸? 끼가 너무 많으신데요? 아 귀여워. 아 뭔가 되게 희적희적. 네. 확실히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네. 오와 열이 딱딱 맞아 있죠. 맞아요. 실제 이 영상을 참여한 장병들은 포상 휴가를 두둑하게 챙겼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럴 것 같아, 그쵸? 진짜로. 네. 자, 뮤비 순위도 1위고 설문조사도 최상위권이고 게다가 장병들이 춤을 패러디할 정도면 정말 핫한 걸그룹 맞습니다. 네. 근데 뭐 MZ 장병들이 프로미스 나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프로미 친구들이 장병들과 또래이기도 하고 더 그래서 더 친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데뷔하자마자 위문 공연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MZ 장병들에겐 이미 탑스타로 통했죠. 네. 또 프로미스 나인 멤버였던 그 장규리 씨는 군대하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뭐지? 아버지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셨대요. 아. 자, MZ 장병들의 원픽. 그 다음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데이데이 소개해주세요. 멋진가요? 핫한가요? 충성TV 1일 가요! 뭐지? 데이데이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55만 장병들의 심장이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라고요. 도대체 장병들의 심장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우리 국군 장병들이 살짝 설렜나 봐요. MZ 장병들의 심장을 설레게 만든 오마이갓! 야, 오마이걸.
제가 이 노래를 또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혜인 씨한테 배웠어요. 오. 네네. 이 후렴 부분에서의 안무가 이제 괜찮아. 살짝 설렜었나 이렇게 맞아. 살짝 약간 희번덕하게 많이 설렜네요. 떠주는 게 이제 포인트. 살짝 괴기스러웠었나요? 맞아요. 너무 설레다 못해. 네, 약간 오리지널 버전. 그래요. 네, 어떤 아. 버전, 어떤 안 느낌인지 되겠다. 우리 저도 혜인 씨 한번 정확히는 잘 보여주세요. 모르는데. 와. 모르는데 이 정도. 너무 잘 치시다. 10판까지 가야 돼요. 10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판까지. 예. 아, 사실 근데 오마이걸은 우리 행국이가 인연이 깊어요. 우리 5년 전에 우리 행국이 2주년을 함께 보낸 가족입니다.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당연히 기억나죠. 우리 그 엄거래 지호 씨하고 아린 씨. 맞아. 그때는 진짜 파릇파릇한 그 신인이었었잖아요. 네. 네. 직접 오. 왔었어요. 어머 애기겠다. 진짜 풋풋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저거 했었는데. 꾼장님 행운 여러분. 라디오. 행운 맞아요. 라디오의 진행을 맡게 된 오마이걸의 상큼발랄한 DJ 아린, DJ 지효입니다. 아 귀여워. 행복 라디오. 기억 새롭네요. 다 기억나시나요? 아유 김대희 기억나죠. 씨는? 예. 기억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대희 씨도 한번 또 오마이걸에게 또 영상 편지 한번. 아, 그래요? 또, 예. 아 오마이걸 팬이에요. 조만간 행궁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많이 어색한 것 같은데 진짜 본 사이 맞나요? 보고 싶네요. 오마이걸도 군대 위문 공연 러브콜이라면 정말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준 그룹이라고 합니다. 멋지네. 그런데 오마이걸한테는 특이한 이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8년에는 북방부 금연 홍보대사였다는 겁니다. 부대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장병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난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자, MZ 장병들은 오마이걸을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친한 동생이자 누나 같은 이미지로 꾸준히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오마이걸 응원합니다. 네. 네, 군대에서 인기의 척도는 이 그룹을 커버한 장병들이 있냐 없냐 오. 그렇게 갈리거든요. 오마이걸 역시 국군 장병들의 커버 영상으로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셨어요? 잘생긴 사람 있었는데? 저기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인데. 갑자기 드라마가 되는데요, 영화? 그때 뮤비가 딱 돼가지고. 진짜 치신 것 같아요. 예. 피아노 와. 잘 치신다고. 야, 키보드 실력이 네. 장난 아니네. 맞아요. 무려 해군에 복무 중이던 우리 너무 멋있으신 박보검 씨의 커버로 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 그나저나 우리 박보검 님이 네. 군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아유, 뭔들. 분들 안 어울리겠어. 아유, 뭔들. 네. 정말 귀한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영혼이 너무 들어가 MZ 계신데. 장병들의 원픽. 다음은 누군지 궁금한데요. 자, 다음 세대 천왕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녹화 방송 공방TV. 1일 가요. 데이데이 올해 새해 소원으로 뭘 빌었어요? 데이데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빌었던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새해 첫 노래로는 뭘 들었어요? 갑자기요? 뭘 들어야 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아니 지금 새해가 지난 지가 반년이 넘었는데 왜 갑자기 새해 타령이에요? 이루리라 소망하는 모든 걸 이뤄줄 것 같은 소녀들 우주소녀. 아, 우주소녀. 아, 이게 또 새해 이뤄. 네. 좀 다르긴 하겠네요. 이루리라. 아
사실 뭐 저도 새해 첫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튜버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군과 작은 끈이라도 연결돼 있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새해 또 우주소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떡국을 먹는 게 군룰이라고 합니다. 국룰 아니고 군룰. 예, 무조건. 노래 자체가 또 너무 희망적이기도 하고 정말 무슨 일이라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딱 이 노래 들으니까 뭔가 이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맞아요. 내년에는 저도 꼭 새해 첫날에 이루리라 이 노래 꼭 들어야겠네요. 네. 자, 우리 혜인 씨 좀 더 네. 우리 데이 씨를 위해서 한 소절 조금씩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우주소녀 노래? 가사에 포인트 안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자, 웨이브 하시면서 이르리 소원을 두시면 돼요. 웨이브가 계시네. 이르리 뒷대가 너무 묘서 섹시. 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소녀는 2016년도에 데뷔를 해서요. 현재는 10인조로 활동 중인 그룹인데요. 데뷔한 지가 2년 만에 부탁해라는 노래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바로 위문열차에도 단골로 탑승을 하면서 청순 발랄한 컨셉과 몽환적인 노래로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네, 네. 우주소녀. 이게 위문열차 음악이죠. 기사 오는데도 이렇게 열기가 쉽지가 않네요. 장병들이 날아가는 우주소녀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10명이니까. 비가 오는데 저걸 입고 저기까지 갔다니까요. 열정 없으면 불가능해요. 진짜 옛날이다. 진짜 뭐 빌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방해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매력으로 우리 MZ 장병들이 이 우주소녀에게 이렇게 빠진 걸까요? 물론 우리 우주소녀 하면 무대인데요.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무대 매너에 있어요. 이제 한 방송에서 우주소녀 보나 씨가 말하기를 군대 위문 공연만 가면 춤을 더 막 힘차게 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군인분들의 그 호응이 에너지가 엄청 넘치잖아요. 그 힘을 얻다 보니까 막 과하게 막 동작을 더 크게 막 더 최선을 다해서 추게 된다는 거죠. 아니 혜인 씨도 그렇지 않았나요? 전 현재도 늘 그러고 갈 때마다 그렇게 그죠?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길을 봤거든.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그룹 남겨두고 있네요. 자, 어떤 그룹일지 바로 발표해 주실 건가요? 멋진가요? 핫한가요? 충성TV 1위 가요! 배울 것 네. 같아 이거. 네. 다음 가수 소개할 준비 됐어요? 머리 좋습니다. 옷도 좋습니다. 신발 좋습니다. 양말까지 좋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싹 다 좋습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험버전이에요.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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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MZ 장병들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노래잖아요. 우리 모모랜드의 뿜뿜 2018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여전히 유행어로도 뿜뿜 많이 쓰잖아요. 뭐 상큼 가슴이 뿜뿜, 카리스마 뿜뿜. 네, 당시 이 노래가 발표되고 국내외 각종 음원 차트에서 6개월간 최상위권에 머물렀었잖아요. 너튜브 조회수가 반성하셔야 됩니다. 무려 5억 7천 뷰. 이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뿜뿜붐을 일으켰죠. 네, 맞아요. 5억 7천 뷰. 밖에서 이 정도인데 또 군에선 또 어떻겠습니까? 네. 심지어 2018년도에 육군에서 콘테스트를 열었는데 콘테스트 이름도 육군 혁신 뿜뿜 콘테스트. 공모전 명칭이 다양한 생각을 뿜어내자라는 의미에서 뿜뿜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테스트 모델도 당연히 모모랜드였습니다. 모모랜드가 2017년 해병대를 찾아서 해병대 훈련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야, 해병대 훈련 체험을 했다고요? 아니 그 해병대 훈련이
엄청 힘든데 그 그렇죠. 고난도 훈련을 모모랜드가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당시 모모랜드 멤버들이 해병대, 그중에서도 수색대대 훈련 중에서 네. 잠수기 수색단을 위한 스쿠버 훈련, 급박한 상황을 대비한 직립 다이빙 훈련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실제 훈련과 같이 공기통을 비롯해서 호흡기, 부력 조절기, 마스크와 같은 각종 잠수 장비를 몸에 이고 스쿠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훈련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모든 진짜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죠. 아 대단합니다. 네. 자, 충성TV 1일가 제3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더 없어요? 4탄 또 만들어야 하실 수 돼. 있겠어요? 또 하시겠어요? 4탄 만들어야 돼 진짜. 데이데이. 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네. 네, 자 아쉽지만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특집이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오늘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욱더 활기찬 충성TV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장병 여러분이 사랑하는 명곡들을 풍부한 음질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아래 나가는 행운기 주소로요. 재미난 사연과 궁금한 이야기 보내기. 그리고 군스타 삼행시도 여전히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망관부. 대한민국 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대중입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네. 자, 바로 오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 병사가 발견된 곳은 정말 의외의 장소였거든요. 뭐야? 깨진 협박을 어머. 그리고 문제는 A 병사가 계속 치료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꽁꽁 언 땅 위로 꽤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기상나팔이 울리고 병사들은 분주하게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한 병사가 보이진 않습니다. 바로 A 병사였습니다. 뭐 안 보일 수 있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다들 그런 줄로 알았는데요. 하지만 아침 점호 시간에도 A 병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 그때 원래 모든 병사가 저번 시간에 무조건 있어야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당직사관의 지시에 부대원들은 모두 A 병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A 병사가 발견된 곳은 정말 의외의 장소였거든요. 바로 연병장 구석이었어요. 구석이요? 네, 그것도 추운 겨울날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아니 연병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으면 무슨 큰 고민이 있었나요? 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나? 아니면 뭔가 겁에 잔뜩 질려서 이렇게 떨고 있었나? 정말 좀 놀라실 수가 있는데 A 병사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네? 자고 있었다고요? 고민은 없는 걸로. 아니 추운데 왜 밖에서 자죠? 이렇게 돌아갈 텐데. 이상하다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병사가 사라지면 부대원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죠? 연병장 구석. 그쵸. 연병장 구석에서 자고 있는 A 병사를 찾아냅니다. 어느 날은 이런 날도 있었는데요. 뭐야? 깨진 이거 뭐 깨지는 소리잖아요. 뭐야? 창문, 거울, 유리창 등등 A병사는 종종 이런 것들을 파손하는 일들이 잦아졌어요. 뭐지? 목류병.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거의 매일 이 난리를 치니까 상관들도 아주 답답한 노릇이었죠, 이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병원에 진료를 보냈죠. 그런데 목류병은 아니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데. 그러면 이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소름 돋아.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주말에 A 병사의 친구라는 사람이 면회를 꽤 자주 왔는데 그 친구만 왔다 가면 그 A 병사의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뭐 이게 우울증 같은 건가요? 뭐 이게 친구랑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괜찮아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특정인에게만 반응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한 것 같아요. A 병사의 증세는 마치 좀 롤러코스터 같았는데요. 친구가 면회로 오면 괜찮아지고 아니면 나빠지고 이걸 좀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친구가 이제 면회를 올 때마다 A 병사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뭐지? 뭔가가? 뭔가가? 왠지 좀 반입하면 안 되는 물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불법에 좀 더 가까운 좀 냄새가 나죠 좀. 그래서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어느샌가 A 병사 친구가 더 이상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A 병사에게 이상한 증세가 당연히 나타납니다. 걸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음식물을 먹어치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6인분에서 7인분에 가까운 식사를 하는가 하면 바로 충성마트 달려가서 닥친 대로 빵과 과자를 구입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급했는지 뭐 계산도 하기 전에 그냥 이미 봉지를 뜯어가지고 음식물을 그냥 입에 쑤셔넣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우울증 있을 때 그렇게 폭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이장애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진짜 제대로 치료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문제는 A 병사가 치료를 받아보라고 상관들이 제안해도 계속 치료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휴가를 나가는 동기들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기 좀 시작을 하는데요. 본인 대신에 병원에 좀 다녀와달라. 제발 약 처방만 좀 받아줘라. 그럼 나 뭐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 왜 본인 대신에 병원에 왜 다른 사람을 너무 이상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냄새 나요 지금.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약이에요? 이 제안을 받은 동기들의 반응은 다 똑같았어요. 아씨, 얘가 미쳤나? 동기들에게 이제 먹히지 않자 A 병사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후임들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타겟이 된 건 바로 후임 B 병사였는데요. B 병사가 제안을 거절을 하니까 A 병사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뭐지? 뭐야 이거? 이거 라이터 라이터 아니에요? 라이터 갖고 뭘 할 수 있죠? 협박? 뭘 할 수 있죠? 뭐 한 거예요? B 병사의 소지품을 몰래 훔쳐서 반쯤 불에 태워요. 이 라이터를 가지고. 어머. 그리고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 같은 것들을 태운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불태울 거야. 뭐야? 야, 그런 거 했어. 협박을까지 하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렇죠.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 병사의 끊임없는 협박과 괴롭힘에 결국 이제 B 병사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 처방만 받아주면 내 월급 다 너 줄게. 이거 불법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갑자기 하게 된 거죠. 대리 처방은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인데. 불법이죠. 네. 아니 근데 그 약이 뭐길래 월급까지 다 주면서 처방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 아닐까. 그러게요. 결국 휴가를 나갔다 돌아온 B 병사는 A 병사의 요구대로 대신 처방받은 약을 A 병사에게 건넵니다. 바로 이게 그 약인데요. 뭐예요 저게? 저 이거 알아요. 일본 나비 넥타이 같은데? 일명 나비약.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에게 처방을 해주는 약인데요. 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터민이 주성분이고요. 장기간 복용하면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는 약이죠. 이제야 그 모든 퍼즐이 이제 맞춰지네요. 그 약을 계속 복용했기 때문에 이상 행동을 보였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A 병사가
되게 비만이었나 봐요. 이렇게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한 걸 보면. 오히려 좀 반대였는데요. A 병사는 오히려 저체중이었거든요. 사실 입대 전에 모델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왜 비만 클리닉 그 약이 필요했을까? A 병사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일이 좀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불안해 하잖아요. 이제 살을 더 빼야 일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긴 거죠. 아, 내가 좀 살이 찌니까 일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찐 것도 아닌데. 예. 주변에서도 그럴 거면 뭐 군대나 다녀오라는 말에 그렇게 이제 입대를 하게 된 거죠. 아 근데 그 다이어트 강박이 네. 진짜 좀 무섭거든요. 네, 자존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네. 그 이분도 되게 심해졌나 봐요. 그렇죠. A 병사는 제대할 때까지 반드시 살을 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해 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에 손을 댄 거고요. 이게 그렇게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약이었던 거죠. 아. 근데 이제 살은 뭐 쭉쭉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이 이제 4주 이내로만 처방이 되는 약이라는 거예요. 장기간 복용을 하는 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그러면 이제 계속 먹기 위해서 장기 복용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약을 먹지 않으면 우울해진다든가 식욕이 폭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약에 중독된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위험한 약이네요. 부작용도 심각한데 중독까지 되는 거 보면. 근데 처음에는 대신 약을 받아주던 친구도 처음에 이제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 A 병사가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약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제 발길을 끊어버린 거고요. 금단 증상에 시달리던 A 병사는 결국 동기랑 후임들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부탁을 어떻게 보면 방장 협박이긴 하지만 네. 중독 증세 때문에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소대장이 면담을 실시를 합니다. A 병사도 순순히 자처 지정을 다 털어놓았다고 해요. 자신도 너무 괴로웠거든요. 네네.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한 댄서분이 그 안무실에서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걸 저는 실제로 본 경험이 있어서 진짜. 그래서 걸그룹 분들도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거를 정말 비추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무서운 약이다. 이렇게 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네. 나비약이. 그래서 정말 장기 복용해서 인생이 좀 이렇게 피폐해지신 분들도 많이 나왔고 그게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중독이 돼서 이제 이 약을 안 먹으면 생활이 불가해지는 의존증도 높아지고. 약을 저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은 좀 다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 먹었을 때 좀 효과를 본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운동을 조금 덜 해도 음식을 좀 많이 조절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는 게 보이면은 이 약을 맹신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근데 문제가 이거를 적당히 먹고 내가 적당히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조절을 해가지고 유지를 하면은 사실 이게 보조제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의존하게 돼요. 맞아요. 더 센 거 없을까? 맞아요. 더 센 거, 더 센 거 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건강에는 절대 좋지 않겠구나.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약물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물의 차이점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거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법으로 다 분류를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보조제 먹는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제조차도 자꾸 의존을 하고 더 센 걸 찾게 되고 더 강한 걸 찾게 되는데 이게 사실 나라에서 약물로 규정을 하고 그걸 관리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해롭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장기 처방이 안 되는 약이고 그거를 알면서도 몰래 계속 불법적으로 복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A 병사가 복용한 이 약, 이 나비약이라는 거 얘기하는 건 중독성이 되게 강한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하면 환각, 환청 이런 것에도 좀 시달리게 되고요. 그 오남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A 병사는 또 비만도 아니었잖아요. 맞아. 다른 방법을 그렇죠. 찾아서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었는데 쉽게 빼고 싶었겠죠. 그 마음 알죠. 맞아요. 다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나. 보통 네. 다이어트 장애라고 하는 병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장애는 이게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마른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착하고 네. 계속 굶거나 아니면 약을 먹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는 질환이에요. 이 경우 폭식을 한다든지 음식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한다든지 음식 섭취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식이장애를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그럼 혹시 약물 중독 때문에 사람이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까요? 뭐 A 병사가 후임한테 협박하고 정말 정신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약물에 중독이 되면 이제 금단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존성이 심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약물 중독 증상이 일어나고요. 약물을 계속하면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희열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약물을 계속 복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경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몸에서 계속 약물이 필요한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 약물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폭력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 약물 중독이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게 결국 혼자만의 문제로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약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B 병사가 결국에 A 병사에게 약을 타다 주게 됐는데, 근데 아무리 뭐 협박을 받았다고 해도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인지를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그것보다 당장 이게 눈앞에서 협박하는 선임의 강요나 협박이 더 무섭고 두려웠겠죠. 근데 이런 약물 중독의 문제는 또 따로 있잖아요. 이런 다이어트 약 같은 걸로 이제 중독이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더 센 거. 근데 이게 결국에 더 센 다이어트 약으로 가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아예 마약까지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처방 가능한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다가 마약 중독으로 넘어가게 되는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약은 절대 시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니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 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뭐 마약 사범이 엄청 늘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마약 청정국의 기준이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작년에 보면 이 인구 10만 명당 28명의 마약 사범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미 마약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게 된 겁니다. 특히 주요 구입 경로가 인터넷, SNS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니까 더 많이 걱정스러운데 국내에서도 마약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몇 년에 꾸준히 이제 조금씩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쉬워졌기 때문인데 대부분은 이제 단순 투약인 경우가 많고 일부의 경우에는 판매로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판매? 네. 군인들은 이제 늘 총기,殺傷力이 있는 무기를 가지고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그렇죠,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마약에 대한 위협이나 그런 유혹은 꼭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아주 작은 코너죠. 사건인 사건. 오늘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서 시야를 확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하세 법무관님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에 이제 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모 부대에 아주 모범적이었던 가병사라는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병사가 좀 과격한 행동을 일삼더니 동기들에게 한 푼, 두 푼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의 주인공인 그 A 병사하고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네, 달라진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가병사가 안 피우던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지? 펴도 되긴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병사가 피우던 전자담배가 액상을 넣고 피우는 그런 전자담배였는데 문제는 그 안에 대마 액상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불법이지. 요거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완전 불법이죠. 잡기도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적발이 된 거예요? 오히려 액상 대마는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 효과는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일반 대마보다 중독성이 높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빈도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경우 이상 행동을 보인 가병사를 수상하게 봤던 동료 병사들의 신고로 적발이 된 경우입니다. 적발된 병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하니 군대 안에서 마약할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경우로도 이제 소위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진짜.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리고 이게 액상형 담배가 보신 적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게 연기가 엄청 많이 나와서 이게 안 걸리기도 또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지나가면서. 그런 게 뭐 생각을 안 했겠죠, 사실.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들킬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시작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자들은 내가 하는 범죄에 대해서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는데 말이죠. 네. 그러게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 애초에 시작도 안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에 슬금슬금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걸까요? 무슨 처음에는 보통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죠, 이제. 아니 세상에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왜 호기심을 발휘하는 호기심으로 건지. 한두 번 피워보고 한두 번 해보고 나는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뇌는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다르게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강도는 점점 낮아지더라도 원하는 것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다시는 마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내 몸은 마약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마약은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그 호기심이라는 게 되게 골치 아픈 게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농가에 대민 지원에 나갔다가 그 심어져 있는 대마초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모종을 가지고 와서 생활하면서 키우다가 적발된 병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키워지나? 신기하네요. 네, 정말 대범한 병사네요. 대화라고 생각하고 키우려고 했을까요? 뭔가 특이하니까. 반려 예쁘다. 우리 반려화? 그러니까 이게 농가에 가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어르신분들이 약용으로 키우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불법인지 모르고 그냥 조금씩 키우는 거라 그래도 농촌에서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면서 계속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모르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대마 꽃잎이 되게 화려해서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대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사들은 분명히 마약인 걸 알고 키웠을 것 같은데 이건 무조건 처벌 대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마약류 소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대마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연히 발견한 대마를 재배하고 또 소지하고 있는 것도 모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 병사는 다이어트를 위해 약물을 처방받았다가 중독이 되고 옵니다. 자, 이후 후임들을 협박하면서까지 대신 처방을 받아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대리 처방약을 받아오게 한 A 병사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대리 처방이 다 이렇게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와 같이 타인의 이름으로 남용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다룬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디메트라진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A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약물 중독이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심신미약 뭐 이런 걸 적용해서 뭐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경우를 봤는데 이번 경우도 그렇나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에서 형량을 감형하고 있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판례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잘 됐네. 자, 그럼 A 병사가 처벌을 제대로 받고 또 치료도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약물이나 마약 중독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은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이 된 사람에 대해서 지체 없이 치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A 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물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때 뭐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뭐 전역을 하게 되거나 뭐 그런 건가요? 통상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는 금단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병영 부적응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도 길고 복무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전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범죄로 징역 6월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역에 복귀하게 되는데 6월에서 1년 6월 사이에 형이 선고가 되면 보충역이나 전시 근로역으로 재분류되게 됩니다. 또 형량이 징역 1년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현역 복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 육해공군 모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중독 예방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거나 소지했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얼마나 이게 위험성 있는 행위인지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료와 교육을 통해서 장병들이 사건 없이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교육도 하고 다방면으로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군요. 네, 또 식별 노력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는 장병들이 있다면 빠르게 캐치해야 더 큰 사고를 막고 중독된 장병도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요. 자, 마약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뭐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뭐 이런 호기심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중독이 되니까요. 너와 내 주변을 파괴하고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는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상책이겠죠. 네. 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땐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대 해군. 당시 부대 화두는 추석 휴가였어요. 아니 뭐 부대 내에서도 명절에 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추석을 며칠 앞둔 날 내정되어 있던 A 병사가 조사실로 불려가게 된 거죠. 갑자기요? 어떻게? 왜요? 그 휴가가 비병사에게 돌아간 거고. 야. 친구 아니에요 이거 진짜?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심한 휴일은 커라. 풍성한 선물 같은 특집. 긴 추석 연휴에 뭘 해야 제대로 놀았다고 소문이 날지 걱정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불같은 휴가를 어떻게 해야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고민이시라고요? 충성TV만 믿고 따라오세요. 추석에 놀면 뭐하니? 콘텐츠 보자 특집입니다.